2022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대규모 법인의 경우는 15% 이상 변동 주요 원인에 대한 공시 내용을 한번 리뷰해 보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1월 30일까지 제가 그 샘플링을 해서 금융감독원 공시 시스템에서 샘플링을 해서 집계한 내용입니다. 그 총 영업비용은 제가 그 산출해 낸 거고요. 나머지 매출액, 영업이익, 법인세 전이익, 당기순이익은 공시가 된 그 금액들입니다. 먼저 그 큰 규모가 큰 완성차 메이커 거를 맨 앞장에 좀 편집을 했습니다. 현대차 연결 기준으로 142조 5천억 원대를 달성했는데 전년보다 21.2% 증가했고요. 영업비용이 좀 적게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은 당연히 좀 47%로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그 표현한 거 보면은 이런 그 매출액, 영업이익, 법인세 전 이익, 당기순이익의 그 결과가 어떤 원인으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한 회사의 설명을 보면은 원화 약세 및 차종 믹스 개선으로 요걸 원인으로 보면요, 나머지들은 전부 다 결과들을 그냥 표시한 겁니다. 근데 이 양식하는 그 주요 변동 요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원인들은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 원인을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결과들을 쓰는 이런 상황을 그 연출해 주고 있어요. 기아의 경우 연결로 매출이 86조 5천억 원대인데 23.9% 증가했고, 총 영업비용이 22.4% 작게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이 42.8% 증가했다. 그래서 이 기아가 표현한 방법은 원인에 대해서는 판매량 증가다. 그리고 그래서 그 매출액이 증가했다. 이건 결과죠. 이거는 표에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경비 쪽에서 인센티브 절감, 그 다음에 가격 효과라는 게 이제 좀 약간 두리뭉실한 것 같고, 환율 영향 등으로 우리나라가 그 원화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수입품에 대해서는 이익이 좀 그 환율 이런 거겠죠. 근데 그 환율에 대한 영향들은 영업의 비용으로 보통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영업이익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뭉뚱그려 가지고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결과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 깔끔하고 명쾌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하는 기업들이 별로 눈에 띄질 않습니다. 한국에 그래도 나름대로 원인 결과는 썼으니까 나름대로 이해는 제가 하겠는데, 조금 더 수준 높은 그런 표현들이 없을까 하면서 또 검색해 가지고 그 편집한 내용들을 좀 또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현대 모비스가 그 매출이 그 51조 9천억 원대로서 24.5% 증가했는데 총 영업비용이 조금 더 높게 증가했어요. 28%.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0.7%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모비스가 표현한 법은 완성차 생산 물량이 회복됐다. 이건 원인일 것 같고요. 제품 믹스 개선 및 판가 조정을 했다. 그러면은 판가를 내렸다는 얘기인지, 일단 그것도 원인을 썼습니다. 글로벌 수요 회복 등에 따른 이것도 원인으로 그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적 개선을 했다 그러는데, 물론 영업이익은 좀 내려갔습니다만은 세전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또 약간 또 좀 올라가서 실적 개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까지가 왜 원인이 모였고, 세전이익까지는 원인이 모였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까지는
법인세 전이익이니까 법인세가 얼마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세전이익까지라도 좀 조금 더 원인을 명쾌하게 써주면은 이해관계자들이 보는데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또 좀 희망사항을 얘기를 해봅니다. 현대그로비스가 이제 물류 쪽을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보고, 저는 그 현대모비스도 그 완성차 메이를 만들지 않는 대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좀 그 현대차나 기아에다가 물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어쨌든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나 좀 현대차 그룹 쪽에서는 그 물류 성격을 담당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공장에 물류 공급을 해야 되니까요. 현대그로비스는 매출이 26조 9,800억이니까 거의 27조를 달성했는데 23.9%가 증가했고, 총 영업비용은 21.9%, 낮게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은 59.7%가 증가했습니다. 회사가 표현한 방법은 코로나19 회복세와 우호적 시장 환경 영향으로 매출 및 이익 증가다. 그러면은 그 회복세가 원인이고 우호적 시장 환경 영향을 원인으로 본다 그러면 매출 및 이익 증가가 됐다. 이렇게 되는데, 어, 좀 약간 그 우호적 시장 환경 이런 것들은 그 회계 쪽에서 쓰기에는 조금 좀 두리뭉실한 표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돼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호적 시장 환경이란 게 뭡니까? 이렇게 또 물어봐야 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코로나가 회복세이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 거냐? 그러면 코로나 회복세도 결국은 결과면은 이게 원인이 돼서, 그럼 이게 원인이 돼서 매출이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건지, 회사마다 같은 그 현대그룹이면서도 그각 회사마다 독립적인 그 쓰는 표현들이 아무리 뭐 국문학과를 나오더라도 멋있게 쓰지는 못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현대 로템이 이제 그 전차하고 그 우리나라 이 기관차 등을 그 전철 등을 만드는 데죠. 매출액이 그 3조 1천억 원대로서 10.1% 증가했고 영업비용이 8%뿐이 증가를 안 했으니까 영업이익이 83.9% 크게 증가한 거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 증가 및 생산성 향상, 요거를 원인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매출 증가 및 손익 개선이 됐다. 죄송합니다. 잠깐 물 좀 마셔야 돼요. 모토닉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매출액이 2238억 원으로서 14.2% 증가했고, 그러나 영업비용이 조금 더 15.6% 높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4%가 감소했다. 그 회사가 쓴 표현은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상품 이자 수익이 증가했고,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 중국 현지 종속기업의 건물 및 토지 사용권 처분이익이 발생했다. 요건 영업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영업이익까지는 영업이익은 줄었습니다. 그럼 왜 영업이익이 줄었냐? 그러면 총 영업비용이 왜 증가했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기 영업이익은 싹 빠지고 영업 외 내용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SHD라는 게 있는데 여기 신화 다이나믹스라는 그 속도 강판 회사가 상호가 이렇게 쓰는 모양입니다. 매출액이 1252억 원으로서 19.6%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그 12.1%가 좀 낮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148.6%가 증가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썼어요. 원인이 뭡니까? 그러면 철강 경기가 회복됐다. 그래서 이익이 증가했다. 약간 성의가 없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오죠. 예. 그 다음에 건설과 같은 수주산업 또는 자체 건설업을 한다고 해도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수익이란 KIFRS 1115에 의거 미청구공사 또는 계약자산 증가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실제 이익이 아닐 수 있다. 이런 그 전제 조건을 말씀을 드리고,
수주 산업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JSND라는 데가 있네요. 연결 기준인데요. 매출액이 2조 한 5천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무려 468.9%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총 영업비용은 492.4%로 더 크게 높게 증가했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291.4%가 증가했고, 그래서 회사가 그 쓴 표현은 주택 신규 사업 착공 현장이 증가했다. 이게 원인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착공 현장의 안정적인 공사 진행 및 자이 C&A 자회사 연결에 따른 매출액 영업이익을 증가했다. 매출액이 이렇게 급격하게 한 거는 그 자회사 연결해서 종소 뭐 흡수 합병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자연스러운 증가가 아니고 연결로 하는 바람에 이렇게 그 높게 증가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조금 아니 그러니까 이 아주 그 핵심적인 거로 그 얘기할 수 있는 거냐? 그런 것도 좀 아닌 것 같다. 그 종속기업 GFS 지분율은 51%고 그 이 GFS는 소방시설 공사업을 하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착공 현장이라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미천구 공사 그것들이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착착 안정적으로 공사 진행이 됐다 그러면은 공납기를 잘 맞춰가지고 빨리 매출 인식을 하게 했다. 이런 거로 좀 이해가 되긴 됩니다. FNS테크 매출이 678억 원으로서 2.6% 증가했는데 총 영업비용은 거꾸로 2.7%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147.3%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회사가 표현한 거로는 부품 소재 매출액 증가 및 수익 구조 개선이 됐다. 결과를 가지고 원인 설명하는 수준. 이게 그러니까 주요 원인이 아니고 결과를 설명하는 이런 수준이 있는 회사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회계를 해서 이렇게 공시하는 그 수준이 논리적인 표현이 매우 좀 어리버리한 그 수준이다. 우리나라 수준이 이런 걸 저는 느낍니다. 일진 하이솔루스 매출이 1090억 원으로서 7.3% 감소했는데 총 영업비용은 1.9%밖에 감소를 안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총 영업비용이 증가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그 66.8%가 하락을 했습니다. 감소를 했습니다. 그 원인을 그 회사가 설명한 거 보면은 2022년도에 환경부 매연 저감장치 보조금 예산이 감소됐고 그거에 따라서 환경사업 부문의 매출과 손익이 하락됐고 외부 환경에 의한 수소사업부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했다. 매연 저감장치 보조금이 정부 보조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예산이 감소돼서 환경 사업 부분이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수소 사업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에, 그것 때문에 매출이 감소됐고 그다음에 이제 수소 사업 부분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런 건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 하는 것은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팜스코 매출액이 1조 9천억 원대로서 그 23.7% 증가했고 총 영업비용은 더 약간 높게 25.5%가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48% 감소했습니다. 회사 설명은 원자력 가격 상승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됐다. 요거는 이 수출을 할 경우에는 상승이라는 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오히려 이제 그 매출 원화 액수는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수입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 원자재 가격 상승보다는 판매 가격은 그 원자재 가격 상승만큼 반영을 제대로 못했다. 뭐 저는 그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대한유화
매출액이 2조 2천억 원대로서 11.6% 감소했는데, 반대로 총 영업비용은 4.3%로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은 219.3%가 크게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영업손실 2,140억 원이 났어요. 그래서 회사 설명을 보면은 수요 위축에 따른 제품가 약세 영향으로 매출액이 감소했고, 원자력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제품 스프레드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원자력 가격에 연동돼 가지고 제품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제품이 있으니까 그 제품 스프레드라는 게 이제 제가 무슨 개념인지, 저는 솔직히 좀 뭐 많이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개념으로는 확 안 들어오는데, 어, 어떤 스펙트럼 같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스펙트럼도 뭐 또 영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원재료 가격에 대해서 이제 변화하는 어떤 제품 가격에 뭐 이런 것들이 뭐 어떤 도구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게 감소를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결국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다. 그것이 이제 큰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것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종근당 바이오 연결 기준인데 매출액이 1,560억으로서 9.7% 증가했는데, 총 영업비용이 더 높게 증가했으니까, 그러나 절대 금액상으로 또 영업 손실이 더 났죠. 그러니까 플러스 29.5%는 영업 손실이 29.5%더 손실이 났다. 이렇게 됐는데, 회사 설명으로는 원인이 신규 사업에 따른 비용, 임상 비용까지 포함해서 증가가 됐고,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포괄적으로 표현했는데, 요 위에까지 임상 비용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영업 이익까지 설명일 것 같고,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는 이제 영업의 비용, 요 영업이익 다음에 이제 영업의 비용, 영업의 손익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식 손익계산서에서는 표현이 되죠. 그게 나중에 정식 연간 사업보고서가 나오면은 정확한 또 나름대로 흐름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때는 회사가 변동 주요 원인을 설명은 안 하죠. 주석으로 다 설명을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주석을 다 읽어봐도 읽어보고 뭐 분석을 해봐야, 또 분석을 한 다음에 이 해석을 나름대로 하는 역량, 분석을 많이 해본 역량이 있어야 해석도 좀 바람직하게 나온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분석을 하면서 상당히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좀 계속 논리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원인을 알아야 뭐 개선책을 찾든가 그러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분석하는 마인드도. 지네요. 어, 매출이 5,938억 원으로서 140.2%가 크게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52.9%뿐이 증가 안 했다. 그러니까 영업 손실이 63.7%가 감소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업 손실이 개선이 됐다 이런 얘기고, 원인으로선 국가별 코로나19 방역 및 출입 규제가 완화가 돼서 해외 여행 수요가 증대해가지고 매출이 증대가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영업비용은 고정비 성격이 좀 많을 테니까 그래서 좀 적게 오른 거고요.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SG 글로벌 매출액이 677억 원으로서 17.1% 증가했는데, 총 영업비용은 18.5% 증가했다. 영업이익이 150, 그러니까 영업 손실이 154.8%, 작년에도 손실이었는데 손실이 더 증가했다. 생산 물량 및 수요 회복에 따른 적자폭이 감소됐다. 이게 무슨 반대 의견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영업 손실이 더 늘어났는데 작년보다, 이런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이 설명을 회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SGC 에너지 매출이 2조 8천억 원으로서 48.7% 증가했고, 총 영업 비용은 약간 또 1% 정도 더 높네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37% 증가했고, 회사 설명으로는 SG 및 에너지 주요 종속
종속회사 매출액 증가 및 수익성 개선으로 결과로 매출액 및 수익 구조가 작년도 대비 모두 15점 이상 변경됐다. 요거는 내가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과만 얘기한 거예요. 결과만.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좀 표현했습니다. 이런 수준을 가지고 무슨 기업을 하냐. 내부적으로는 뭐 알고 있는 거겠지만 밖으로한테 이렇게 표현한 것은 소비자나 주주를 기만하는 행위 같이 느껴진, 우리는 이런 걸 좀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큐로 매출액이 1056억 원으로서 30.9%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거꾸로 0.4%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그 전환으로서 169%가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도 149억 원 적자였는데 103억 원 흑자로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주요 그 변동 원인을 보면은 화공사업 부분 시장 상황이 개선돼 가지고 원가 및 원가 절감, 환율 상승 등으로 흑자 전환이 됐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 개선이란 것도 결국 결과인데, 그래서 매출이 더 늘어났다든지, 이거 뭐 매출 늘어난 거는 알겠는데, 네. 원가 절감은 영업비용에서 원가 절감을 했다. 뭐 이런 거로 보면은 요것도 이제 요거는 원인인 것 같고요. 참 조금 더 좀 어떻게 약간 좀 레벨업된 표현은 없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그런 공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GS건설, 그 건설 회사죠. 매출 12조 3천억 원대로서 36.1%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40%나 크게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이 14.2% 감소했습니다. 회사가 써놓은 거 보면은 신규 종속회사 매출 및 수행 현장의 공정 진행에 따른 매출 증가가 반영되었으나, 그러니까 이제 그 원인은 그 공정 진행이 잘 돼간 게 원인이고, 그래서 매출 증가가 됐는데 결과로 건설 경기 둔화 및 건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수익성 감소했다. 그러니까 그 건설 원자재 가격이 이 자재비 가격이 크게 올랐고, 건설 회사들은 그 하도급으로 많이 공사를 하니까 하도급 비용이 크게 그 증가가 됐다, 이런 얘기 같아요. 하도급 얘기도 좀 건설회사는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 외주비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잠정 실적에 굳이 그렇게 정확한 거 할 시간도 없다. 우리 그냥 금감원에서 그냥 그 잠정 실적을 내라 그러니까 그냥 부랴부랴 그 집계해서 내기 급급한데 무슨 원인 결과를 무슨 그렇게 정확히 써대냐. 아닐 겁니다. 매달 월차 결산을 기업들은 하는데 누적적으로 그거 분석 안 할 리 없어요. 그 사업을 계속 하는 입장에서는 그거 해자고 다 월급 받고 하는 거지. 이 표현을 조금 더 좀 수준 높게 좀, 좀 발전시켜 줬으면 하는 희망사항들이 있습니다. 애경 케미칼 2조 1천억 원대 매출을 했는데 작년보다 38.6% 증가했고, 영업비용 역시 또 더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2022년도는 쭉 이제까지 몇 군데 그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그 무역 적자라는 얘기는 그 수출한 금액보다 수입한 금액이 더 많다는 얘기인데, 그게 물량을 떠나서라도 수입 단가들이 대부분 많이 인상이 됐다. 그런데 판매 가격은 그 인상된 압박률만큼 반영을 못하는 업종들이 그 대부분 그런 기업들이 많더라. 이런 전제 조건을 흐름을 보고서 보면은 이해가 조금 더 접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2011년 그 11월 1일이면은 한 두 달 정도 합병에 따른 그 사업 부분 매출이 이제 더해졌기 때문에 좀 크게 증가한 거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매출 증가가 합병에 따른 것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영업이익이 2.1%뿐이 그 발생이 안 건 생긴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얘기가 없는 모양이에요. 애경 케미칼이 이제 화학 케미칼 뭐 이런 식이면은
여기 다른 데처럼 원재료 가격이 뭐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효성화학 매출이 2조 8천억 원대로서 14.2% 증가했는데 총 영업비용은 무려 35%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346.8% 영업이익이 하락해가지고 영업적자 3,367억 원이 났네요. 그 회사가 설명한 거 보면은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썼는지 좀 장문으로, 요 정도면 장문이에요. 딴 데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재료 가격 상승. 요거는 좋았고, 원인으로서 코로나로 인한 중국 봉쇄 지속에 의한 판매 가격 하락으로 판매 가격이 또 하락이 됐다. 당사 주요 제품인 PP, 포리플로필렌, 스프레드 감소, 스프레드 용어를 회계에서 쓰는데, 별도로 이거 좀 제가 좀 학습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이런 것들은 이제 결과를 또 쓴 거죠. 네. 결과는 여기 안 써주셔도 돼요.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것은 원인이 뭐냐 물어보는 건데, 이 위에 거는 요 정도는 누구나 계산해 내니까 이건 결과를 회사가 설명해 줄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렇게 나오게 된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결과를 이렇게 굳이 써주실 정성이면은 원인을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안 되겠는지. 경보제약 매출액이 1962억 원으로서 15%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이 영업비용 뭐 아까 좀 맨 앞에 써 있습니다만은 매출원가 더하기 판매 관리비죠. 9.9%밖에 증가를 안 했으니까 작년도 66억 원 영업 손실에서 121%가 전환이 돼가지고 14억 원의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회사는 뭐라고 썼냐? 결과를 썼어요.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설명한다. 야, 그러니까 요 경보 제약의 수준도 원인 결과라는 그런 논리를 모르는 것 같아요. 논리 교육으로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받아본 적이 있나요? 뭐 그런 생각도 나고. 화인베스틸 3원인 사족 같은, 그러나 영업의 손익을 매출원가 증가로 잘했는데, 자, 매출액이 1396억 원으로서 12.5%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총 영업비용이 16.9%로 더 높게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죠. 그러면은 이게 단계별로 매출액 증가 요인은 직전 사업년도 대비 매출 단가가 상승했다. 판매 가격이 올랐습니다. 영업이익 감소 요인은 매출원가가 증가됐습니다. 매출원가,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표현 안 했지만 매출원가 증가도 사실은 결과죠. 그럼 조금 더 매출원가가 왜 증가했냐? 그럼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든가 이렇게 조목조목 분류를 해서 해준 거는 잘하셨는데, 근데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의 감소 요인은 뭐냐? 요거 매출원가 증가는 영업이익까지만이죠. 그런데 법인세 전 차감 전 이익이라고 그러면은 영업의 손익 내용이 있거든요. 기타 손익, 기타 수익, 기타 비용, 금융 수익, 금융 비용, 이렇게 네 가지로 요즘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게 왜 매출원가하고 연결이 됩니까? 생뚱맞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상된 회사들의 잠정 실적을 공시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준이 이 정도다. 맨 앞에 현대차부터 얘기했지만 조금 딴 데보다는 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못마땅하고 좀 그런 부분이 느껴집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계속 공시가 될 예정이니까 랜덤 샘플링을 해서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편집을 해서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스루풋 타임즈에 몇 군데 미리 해놓은 데는 다 빼버렸고요. 타이틀을 뭐 지금 얘기한 대로 R1, R2로 해가지고 영업 손익 30% 이상
변동 업체에 대한 것을 그 공시 내용을 해가지고 제목으로 또 추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